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조성우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세 번째 시간이죠.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강까지는 조금 많이 어려워가지고 당황을 하시고 하셨을 텐데 오늘 하는 내용은 그래도 조금은 수월한 내용을 하게 될 테니까 잘 듣고 따라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좀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지 익숙해지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쉽게 나중에 가서는 일치월장 해가지고 풀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1페이지 참고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 1번에 지수법칙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수법칙 저희가 중학교 때도 배웠었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한번 공부해봤던 적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요거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요거 한 번에 쓰자고 하면은 어떻게 쓸 수 있다? 바로 a의 m 플러스 n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수끼리 미치 같을 경우에 지수끼리 서로 이렇게 곱해져 있을 경우에는 지수끼리 서로 더해줄 수 있다라는 거. 가령 예시를 들면 a의 2승 곱하기 a의 1승이 있습니다. 자, a가 두 번 곱해져 있는데 곱하기 a의 한 번을 더 곱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a가 몇 번 곱해진 게 돼요? a가 3번 곱해진 게 되니까 a의 2 플러스 1승, 즉 a의 3승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간단하게 그냥 이런 하나의 예시만 가지고 증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a의 m제곱의 전체 n제곱은 이거는 a의 빨간색 a의 mn제곱입니다. 이 둘은 이렇게 괄호로 되어 있고 n제곱이면 서로 이 지수끼리는 곱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가령 예를 들어서 a의 제곱에 세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제곱을 몇 번 곱한 거예요? 3번 곱한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얘는 a제곱 곱하기 a제곱 곱하기 a제곱이 됐습니다. 결국 a의 2 곱하기 3인 거죠. 2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1번에서 배운 대로 2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2를 3번 더한 게 돼서 2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2에 전체 3승 돼 있으면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좋아요. 다음에 옆에 있는 노트를 사용하겠습니다. 노트를 꺼내놓고서 다음에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수끼리 서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곱하기와 다르게 나누기는 지수끼리 서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3승 나누기 a의 2승이라고 한다면 얘는 a의 2승분의 a의 3승이니까 약분할 게 있죠. 밑에는 a가 2개, 위에는 a가 3개 있으니까 약분해 주시게 되면 자, 결국 a의 3 빼기 2가 돼서 a의 1승이 되는 거겠죠. a가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곱하기와 반대로 더해주지 않고 빼준다. 이렇게 a의 m-n승. 다음입니다. AB의 전체 m승입니다. 얘는 이렇게 AB의 전체 m승일 때는 각각을 m승 해줍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 예시가 AB의 전체 제곱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AB를 몇 번 곱했다? 2번 곱했다. 그런 뜻이죠. AB를 2번 곱했다. 그래서 AB 쓰고 난 다음에 곱셈끼리는 교환 법칙이 가능하니까 A랑 B랑 자리 바꿔. 그래서 A가 2번 그리고 B가 2번 곱해졌다로 그 2가 이렇게 분배 법칙처럼 각각의 A의 지수, B의 지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A제곱 B의 세제곱이 있고요. 이거의 전체 4제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어떻게 하느냐? 4제곱이 여기 그리고 4제곱이 저기로 들어가면서 A의 2 곱하기 4승이 되는 거고요. 곱하기 B의 3 곱하기 4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수끼리는 서로 이렇게 곱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거는 A의 8승 그리고 B의 12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B분의 A의 전체 M승은
b의 m승분의 a의 m승으로 이렇게 요 m승을 분모 분자에다가 이렇게 지수에다가 이렇게 분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도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다 풀어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가지고 몇 개만 여기서는 이제 다 풀어드릴 건데 수업 시간에는 몇 개 못 풀어드릴 것 같아가지고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는 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로 a의 8승 곱하기 a의 6승은 a의 8 더하기 6이니까 14승이 되겠죠. 다음입니다. 요거는 7제곱, 4제곱, 7제곱이니까 자 7에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는 밑이 같고 곱해져 있을 때는 지수끼리 서로 더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2 더하기 4 더하기 7 하시면은 13이 나오게 된다는 거. 다음에 a의 4승의 전체 5승은 자 이렇게 지수에다가 이렇게 괄호해 놓고 또 지수승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요거는 4와 5를 곱해라. 그래서 4의 20승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오른쪽은 조금 복잡해졌는데 이건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자 4번 5의 3승에다가 누굴 곱할 거냐면 5의 제곱의 6승이에요. 자, 즉 5의 2 곱하기 6승 즉 12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미치 같은 애들끼리 곱해줬습니다. 지수끼리는 그렇죠 더해줍니다. 그래서 3 더하기 12 15승이 됩니다. 다음으로 5번 요건 2의 12승 나누기 2의 3승이니까요 이렇게 나누기일 때는 지수끼리 서로 빼라. 12 빼기 3이니까 9. 다음에 6번 x의 3승의 4승 즉 x의 12승이 되겠고 나누기 x의 8승입니다. 즉 또 12 빼기 8 해주시면 되니까 4승 되는 거예요. 다음에 7번 x제곱 그리고 y세제곱의 전체 5제곱입니다. 자, 그럴 경우 이 5제곱을 각각에다가 이렇게 분배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즉 x제곱의 5제곱이 되는 거고요. 또 y세제곱의 전체 5제곱이 되는 겁니다. 즉 x의 2, 5, 10 y의 3, 5, 15승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걸 안 써놨네요. 2의 9승 x의 4승 그리고 x의 10승 그리고 y의 15승. 다음에 8번 마이너스 x제곱 y의 전체 4제곱입니다. 자 지금 어쨌든 마이너스가 부호가 있는데 4제곱이면 마이너스를 짝수번만큼 곱해줬으면 마이너스가 그렇죠 플러스가 되겠죠. 자, 따라서 요거는 플러스 x제곱 y의 4제곱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해야 될 건 뭐 또 다른 게 없죠. 4제곱을 여기다가도 해주시면 x의 4, 2, 8 그리고 y에는 그냥 4승. 따라서 x의 8승 y의 4승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b분의 a 7승의 전체 3승입니다. 저거 같은 경우에는 요 3승을 분모 분자에다 다 집어넣으시면 된다고 했죠. 이거는 바로 풀시면 b의 3승분의 3, 7의 21승이죠. 따라서 a의 21승이 되겠다.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y제곱분의 2x인데요. 이번에는 홀수번만큼 곱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죽지 않습니다. 마이너스는 살아있고요. 세제곱을 분모에다 놓으면 y는 y의 6승 그리고 3을 2x승의 2의 x의 전체 3승이면 8x 세제곱이 될 거예요. 2x를 세제곱하면 이렇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빈칸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근호의 성질인데요. 이건 그냥 간단한 내용이라서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 b라는 건 배웠죠. 둘 다 양수일 경우에 이렇게 하나로 합쳐줘도 괜찮다. 또한 루트 b분의 루트 a가 있다. 그러면 루트 b분의 a가 된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고1 땐 어떤 걸 이제 하나 배우냐면요. 예외적인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당장은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만 했지만 그래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가 된다라고 부호 안 바뀌고 그냥 그대로 간다, 하나로 합쳐준다고 했는데 어떤 예외 조항이 있냐. a가 음수고요. b가 음수면 그러면 루트 a 루트 b가 곱해져서 루트 ab가 될 수 있거든요. 다만 부호가 반대입니다 서로. 그래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또 하나
요거 밑에서도 루트 b분의 루트 a가 루트 b분의 a가 되는 건 보통 당연한 일인데, 어떨 때 b가 0보다 작고 a가 0보다 클 때 루트 b분의 루트 a는 루트 b분의 a가 된다. 단 부호가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뭐 자주 나오는 얘기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알아는 둬야 될 것이, 요거 외우는 방법은 사실 저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어떻게 외우냐면 루트 a랑 루트 b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한 집 살림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 둘 다 뭐 유복한 걸 갖다가 플러스라고 생각할게요. 둘 다 유복하면요 문제 없어요. 한 사람이 조금 빚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이 마이너스가 빚이 있는 겁니다. A가 음수고 B가 양수인 건 A가 빚이 있고 B가 빚이 없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부호가 안 바뀝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누구냐? 둘 다 빚이 있는 사람이야. 둘 다 A도 음수고 B도 음수야. 자, 그러면 한 집 살림을 꾸릴 수 있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부호는 녹록지 않기 때문에 앞에가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로는 요거는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이 루트 b분의 루트 a가 이렇게 루트 b분의 a라고 할 때, 자 요거는 아래층 사람 그리고 위층 사람이라고 할게요. 자 근데 공사를 해가지고 2층 집인데 내부에다가 계단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이렇게 한 집 채로 이제 합쳐놨어요. 그랬을 때 플러스는 청결 깨끗한 느낌, 마이너스는 냄새 나는 느낌, 냄새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경우를 나눠보겠습니다. A랑 B가 있어요. 분모 분자가 있습니다. 자, 둘 다 플러스인 경우 있겠고요.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둘 다 깨끗한 사람이에요. 둘 다 청결한 사람이면 이렇게 루트 b분의 루트 a였다가 이렇게 한 집 살림으로 합치더라도 이제 냄새가 계단을 통하게 될 텐데,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둘 다 깨끗한 사람이면 뭐 딱히 생활에 지정이 없어요. 다음에 위층 사람은 냄새가 나는데 아래층 사람은 깨끗해요. 자, 이럴 경우도 문제가 딱히 안 됩니다. 왜요? 냄새는 어차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위층 사람이 냄새가 나는 거는 굳이 뭐 아래층 사람한테까지 전달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경우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둘 다 마이너스, 즉 둘 다 냄새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럼 둘 다 원래 냄새 났던 사람들이니까 딱히 이렇게 한 집 살림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냄새가 통하게 된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어차피 냄새 났던 사람들이니까. 자, 다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맨 아래 경우입니다. 아래층 사람은 냄새가 나는데 위층 사람은 냄새가 안 나. 그러면 아래층 사람의 냄새가 위층을 타고 올라가겠죠? 깨끗한 사람 방으로.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좀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앞에가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저는 외워버렸습니다. 네, 뭐 각자 자유긴 한데 뭐 편하신 대로 외우시면 되겠어요. 우선은 지금은 A가 양수, B가 양수인 상황만 한 거니까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2 예제 문제 풀어보면 이건 루트 6이 됨을 간단하게 알 수 있겠고, 다음에 이것도 루트 7분의 루트 5는 한 번에 합쳐서 루트 7분의 5라고 해주시면 되겠다. 참고 2번까지는 괜찮죠? 자, 다음에 참고 3번입니다. 요거를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사실 기억하기가 또 쉽지가 않죠. 저희 요거에 대해서 좀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x제곱이 있고요. 그리고 루트 x의 전체 제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 둘은 같지만 서로 달라요.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 제가 요거 그냥 먼저 원론적인 설명을 해줄게요. 자, 루트 x제곱은요 크게 x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 x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쩔 때냐면 x가 양수일 때는 0 이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0 이상일 때는 그냥 나와도 됩니다. 그냥 x제곱에서 이제 제곱이 사라지면서 그냥 나오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x가 음수일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없애서 그냥 나오면 안 되고 반드시 이 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예시를 들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요. 예시를 제가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를 좀 줄이고
자, 이런 상황의 예시를 생각해 보시면요. 만약에 루트 참고 3번 루트 2의 제곱이 있습니다. 3의 제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 이 2의 제곱 밑에 있는 이 밑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없애줘서 나오시면 돼요. 자, 하지만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이 지수 밑에 있는 요 밑이 음수입니다. 음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없애줘가지고 마이너스 3으로 나오시면 안 되겠고요. 자,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반드시 이 제곱을 통해서 요 마이너스 3을 플러스 3으로 바꿔주고 내보내야 됩니다. 자, 즉 없애주긴 없애주되 야 마이너스 3 너 마이너스 붙여서 나가. 그래서 플러스 3으로 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요 x가 음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외우라고 하면 어떻게 외우느냐? 제가 그냥 이것부터 다 설명하고 하자. 자, 루트 x의 제곱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습니다. 자, 루트 x의 제곱은요, x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그냥 상관없이 무조건 x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루트 3의 전체 제곱은요, 얘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그냥 얘 자신 그대로 나옵니다. 반면에 루트 마이너스 3 같은 경우에 전체 제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을 하더라도 자, 이 제곱은 마이너스 3을 그냥 나오게 해줘요. 얘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되셨습니까? 자, 요거 꼭 알아두십시오. 이게 마이너스일 때도 상관없이 그냥 마이너스 3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루트 x의 전체 제곱은 그냥 x로 나오게 됩니다. 자, 사실은 당연한 게 왜 그래요? 루트 x라는 게 뭡니까? 제곱해서 x가 되는 수라는 뜻이에요. 맞죠? 루트 x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루트 7 무슨 뜻이에요? 제곱해서 7이 되는 수. 루트 13 뭐예요? 제곱해서 13이 되는 수. 자, 루트 마이너스 2 뭐예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다 제곱하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고요. 얘 제곱하면 13이 돼야 되는 거고, 얘를 제곱하면 7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x의 제곱은 무조건 x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경우랑 밑에 있는 경우는 이제 구분을 조금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제곱이 바깥에 있는 경우고 얘는 제곱이 안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 제곱이 안에 있으면 저는 쪼잔한 제곱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이제 통 큰 제곱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루트 x가 있습니다. 루트 x 제곱이 있는데, 자, 그리고 여기는 루트 x의 전체 제곱이 있는데, 자, 얘는 통 큰 제곱입니다. 통 큰 제곱은 뭐냐?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제곱해주는 애를 통 큰 제곱이라고 부를 건데, 얘는 x의 값이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그냥 나가. 너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어. 그냥 나가. 하고 내보내주는 애를 통 큰 제곱이에요. 반면에 이 제곱은요, 굳이 루트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이 x에 대해서 참견을 합니다. 이 제곱은요, 약간 이 죄수를 내보내는 약간 감옥에 있는 교도관처럼 이 x가 양수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내보내요. 그래서 얘는 제곱은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항상 체크합니다. 근데 x가 양수래. 0 이상이래. 그러면 제곱이 오케이, 너 그냥 나가. 그래가지고 요때는 어떻게 된다? 루트 x 제곱이 그냥 x가 됩니다. 자, 반면에 x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 쪼잔한 제곱은 x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 음수잖아. 그러면 너 양수 될 때까지는 내가 안 내보낼 거야. 그러니까 너 나가고 싶으면 마이너스 들고 나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루트 x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루트 x 제곱은 마이너스 x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루트 아까 전에 했던 루트 마이너스 7의 전체 제곱은요, 제곱이 봤을 때 마이너스 7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음수라니. 그래서 야, 마이너스 7 너 나가는 건 괜찮은데 너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로 나가라. 그래서 얘는 그래서 플러스 7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곱이 이제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서 7의 제곱, 즉 7이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구분을 해주셔야 돼가지고 예제사 한번 풀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루트 11의 전체 제곱입니다. 자, 이거 무슨 제곱? 그렇죠, 통큰 제곱입니다. 통큰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11이 돼요. 자, 또 옆에 마이너스 루트 5의 전체 제곱인데, 자, 어차피 제곱이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짝수번 곱해줬으면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결국 루트 5의 제곱을 물어본 거니까 루트 5의 제곱은 5다.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7의 전체 제곱인데, 자, 이거는 쪼잔한 제곱입니다. 쪼잔한 제곱. 쪼잔한 제곱을 마이너스 7을 그냥 내보내지 않는다. 야, 마이너스 7 너 플러스 될 때까지 내가 안 내보낼 거야. 그러니까 너 반드시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7로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었으니까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7은 어떻게 나오냐? 마이너스를 붙여서 7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루트가 이제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플러스 7이 마이너스랑 만나서 마이너스 7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은, 자, 얘는 무슨 제곱이에요? 그쵸, 바깥에 있는 애니까 통큰 제곱입니다. 통큰 제곱은 루트 한 애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그냥 나가. 그냥 내보내줍니다. 통 크게.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1의 제곱은 그냥 마이너스 11로 정리가 될 거예요. 되셨죠? 네, 간단한 내용이지만 사실상 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 이제 다음 내용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오케이. 우선은 여기서 3강은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